네,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SY 패널의 기업 설명을 할 경영기획팀의 조두영 상무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저희 SY 패널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설명하기 전에 저희가 속해 있는 패널 시장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고요. 구체적으로 저희 회사에 대한 어떤 그 경쟁력이라든가 어떤 매출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거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보시면 이제 저희가 속해 있는 사업의 영역인데요. 어, 아마 여러분들도 밖에 나가시면 왜 대형 매장, 뭐 홈플러스나 아니면 이마트나 이런 데 가시면 이제 그 외장재가 다 패널 제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형 아울렛 매장 같은 경우 그런 것도 보면 다 저희 패널 제품이고요. 동대문 가면 아주 조형물이 예쁜 거 DDP 있죠. 그 건물도 사실은 패널 제품입니다. 그 옛날에는 패널이 좀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우리의 가까이에 많이 건축 외장재로 사용되는 제품입니다. 더불어서 이제 향후에는 어떤 그 모듈러 하우스 거주용 이런 부분도 지금 기존에는 이제 아파트지만 개인 단독이나 어떤 전원주택 이런 쪽에 보시면 모듈러 하우스 쪽에 이런 부분도 아마 시장이 많이 형성될 것입니다. 저희는 이런 시장 영위하고 있는 SOI 패널입니다. 이 패널 제품은 1980년대 초반에 한 1,500억 정도 규모의 시장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4년도 기준 한 1조 4천억 원. 상당히 컸죠. 이런 부분에서 성장이 돼서 이 부분 시장이 형성되어 있는데요. 저희도 그런 데서 이제 사업을 계속적으로 근 15년간 해오고 있습니다. 그 성장 연역이라는 부분을 제가 이제 도표화해서 좀 보여드릴 텐데요. 저희가 2000년에 이제 법인 설립을 해서 저희가 2015년까지 근 15년간 이제 사업했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빨간색 부분이 저희가 이제 외형 확대 측면, 그다음에 이 부분이 이제 2009년대 보시면 어떤 막대 그래프가 우상향으로 성장세로 쭉 갈 겁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빨간색 글씨 보면 먼저 전제로 제가 말씀드리고 갈게요. 패널 제품은 일단 부피가 큽니다. 상당히 부피가 크고요. 이동에 대해서 물류비는 저희가 비용을 부담하는 게 아니고 수요가가 부담을 한다라는 걸 좀 머리에 염두 두시고 한번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성장 과정에 여러 군데 어떤 사업장들을 확장하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런 성장 과정에 사업장을 확장하면서 외형에 대한 이 부분이 성장이 됐던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외형뿐만이 아니고 질적 성장, 어떤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저희가 수직 계열화, 원재료의 내재화를 시켰습니다. 그 부분도 사실은 2009년부터 진행이 됐던 사항이고요. 꾸준하게 해서 저희가 외형 성장 또는 어떤 그 경쟁력, 내적 성장에 있는 부분을 같이 동반해서 저희가 쭉 진행해 왔고 지금도 사업을 지속적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SY그룹의 크게 사업의 영역군을 보시면 저희가 세 가지 사업군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패널 사업군, 그 다음에 둘째는 패널 제품에 수반되는 부자재 사업군, 또 하나는 저희가 향후의 먹거리, 그 다음에 지속 성장할 수 있는 어떤 신규 사업군, 구조형 단열 패널, 뭐 모듈러 하우스 또는 알루미늄 복합 패널, 데코레이션 패널 이런 부분 좀 생소하시겠지만 뒤에서 좀 이해하실 겁니다. 이런 부분 쪽으로 어떻게 보면 사업의 영역군을 가지고 지금 진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15년 동안 일궈온 어떤 경영 성과를 딱 네 가지로 요약을 해봤습니다. 첫째는 건축 외장재 패널 시장에서 MS 1위 기업이다라는 겁니다. 전체 시장에서. 두 번째는 저희가 생산 거점, 전국적인 생산 기반 시설을 갖추고 있고 또 영업망이나 유통망을 확보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세 번째는 업계 유일하게 어떤 그 원자재 내재화라는 부분을 했습니다. 수직 계열화 시켜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가 기반을 구축을 했습니다.
이게 보면 어떻게 보면 규모의 경제가 있기에 가능했던 부분인데 그런 쪽에서 준비를 해가지고 저희가 최근 4년간 보면 매출 및 영업이익이 평균 한 30% 이상 성장을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시장에 있는 패널 시장에 저희가 몸담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이 시장에서 핵심 이슈가 뭐고 그런 속에서 저희가 살아남기 위해서 어떤 포지셔닝을 가져왔는지 구축을 했는지 요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의 어떤 변화는 절대적으로 요구하는 것 딱 세 가지를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안전, 화재 안전이라는 부분, 건축물이기 때문에 화재 안전에 대한 부분이 화두가 되고요. 또 하나는 에너지 효율, 에너지 절감에 대한 필요성이 시장에서 많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 부분 쪽에서 보면 정부의 규제 강화라든가 이런 부분도 같이 가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런 시장에서 요구가 있다. 또 하나는 제품의 고도화가 되고 있다라는 거죠. 고객들이 눈높이도 향상되고 기능도 좋고 어떤 신미성이 있는 어떤 디자인이 있는 이런 제품으로 자꾸 확장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시장에서도 그런 게 이제 어떻게 보면 패널 시장의 어떤 이슈로 가 있고요. 또 하나는 아까 제가 서두에 염두에 두시란 그 물류비에 대한 부분의 절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어떤 업종입니다. 부피가 크기 때문에. 근데 이 업종이 특이하게도 수요가들이 부담하는 형태의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수요가들이 똑같은 가격이면 내가 돈 주고 택배 받을 때보다 더 좀 적은 비용으로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이 물류비에 대한 부분. 그 부분이 결국은 저희가 물건을 배송하면서 수요가들한테 절감시킬 수 있는 시장의 환경, 요거에 대한 부분이 이제 어떤 화두가 돼 있다. 패널 시장에. 이런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저 패널에 속해 있는 저희 패널 제품하고 시장 규모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패널의 구성은 흔히들 샌드위치 패널이라고 하는데요. 외판 양면에 컬러 강판을 소진을 합니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컬러 강판의 어떤 제품 구성 비율을 보면 70에서 75% 정도 해당하는 자재가 소요되고요. 중간에 보면 그라스울이나 폴리우레탄, EPS 이런 게 단열재 심재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단열재 심재에 따라서 어떤 단열재 심재를 썼는가에 따라서 예를 들어 그라스울 패널 또는 폴리우레탄 패널, 뭐 EPS 패널 이렇게 명명하고 있고요. 통틀어서 샌드위치 패널 또는 다기능 패널 시스템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이 패널의 특징은 시공이 되게 간편하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시공이 짧고 공기가 짧다는 겁니다. 경제성이 있다는 얘기겠죠. 또 하나는 기능적인 면에서 단열성이 우수하고 에너지의 효율을 지수면 에너지 절감할 수 있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특징 때문에 서두에 말씀드렸던 80년대 초반에 도입이 됐지만 시장 규모가 이렇게 커졌다라는 겁니다. 건축 외장재 시장의 최대 시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보면 저희가 EPS 패널, 일명 이제 스티로폼이라고 하죠. 뭐 택배도 오면 그 안에 스티로폼을 좀 상하지 않게 막 하는 그런 거를 사용하는 패널이 있는데 요즘은 이제 안전에 대한 화재에 대한 부분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 난연성을 부과한 난연 EPS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이런 제품을 포함해서 50%의 시장에서 제품이 구성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그라스올 또는 폴리우레탄 단열재를 쓴 그런 제품이 13%에서 한 15%가량 정도 시장에 이제 제품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또 이제 기능성이 더 좋은 신미성이 있는 이런 제품의 어떤 알루미늄 패널 또는 구조형 단열 패널 이런 것도 한 21% 정도 시장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시장에서 저희가 SY가 어떻게 해왔나 보면 저희가 14년도에 한 2,400억 정도의 매출을 시현했습니다. 저희는 화재 안전에 대한 조금 더 범용적으로 쓰지만 좀 저렴하지만 화재 안전에 관련된 게 한 31% 난연 EPS라는 부분을 좀 매출로 구성해서 판매하고 있고요. 또는 그라스울 또는 폴리우레탄 이런 부분이 22에서 한 26%까지 저희가 제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SY 패널이 어떤 형태의 어떤 사업 모델을 가지고 진행하느냐 하면 저희는 원료를 공급받아서
저희 회사에서 패널을 생산을 해서 주요 고객사에 납품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주로 원재료 같은 경우는 코일을 사용을 하고요. 그게 포스코나 이런 데부터 조달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라술 같은 경우는 벽산이나 KCC, 그 다음에 우레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애경이나 다우 또는 금호 이런 데서 저희가 원료를 조달해서 이 패널 제품을 만드는데요. 저희는 아까 수직 계열화, 내재화를 시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희는 그래서 이 패널에 소용되는 게 컬러 강판인데 저희는 GI 강판을 갖다가 자체적으로 패널에 사용되는 컬러 강판을 생산을 해서 이 패널에 투입을 합니다. 또 하나는 EPS 심재, 단열재, 보드가 부피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것도 원료를 사다가 저희가 자체적으로 생산을 해서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그 우레탄이나 이런 어떤 그 난연제 이런 것도 이제 원료를 사다 브랜딩 배합을 해가지고 저희가 원료를 투입해서 이 패널 제품 만들어 가지고요. 저희가 원재료에서 제품에 이르는 수직 계열화 시스템을 만들어 종합 건설사나 또 광국기관 또는 조달청에 저희가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업계 유일하게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건 저희가 올해 처음 했고요. 그 다음에 최초로 했고요. 아마 그 부분은 지금까지는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전방산업, 저희가 속해 있는 패널 시장에 어떤 전방산업에서 영향을 받을까라는 부분인데, 혹시 이제 요즘 보면 뭐 아파트 건설 막좀 불안하시죠? 이게 상당히 이제 사이클이 심합니다. 건설 쪽에.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상업용 건물 또는 공장, 공업용 건물, 그래서 비거주용 여기에 다 사용을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주용의 어떤 건설의 어떤 영향에 대한 전방 산업은 저희가 미치지 않는다. 미미하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저희는 그 현황을 보시면 저희가 비거주용 용도별 착공 현황을 보시면 다 우상향 방향으로 점진적으로 아주 급격하게 성장은 아니지만 점진적으로 성장 추세 큰 문안 없이 가는 성장 전방 산업이 있다. 또 하나는 설비 투자 지수를 제가 넣는 거는요. 저희가 기업이 투자를 하면 설비 투자를 하고 거기에 관련된 수반 건축물들 이거 개보수나 증축이 일어납니다. 그런 부분도 보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도 우상향으로 점진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앞으로 시장에 새로운 시장일 수 있는 부분인데 이 모듈러 하우스라는 부분이 관련 기관이나 뭐 선진국을 보더라도 향후에 5년이면 한 1조 8천억 금의 시장이 형성될 거로 예측을 하고 있어요. 지금은 벌써 선진국에서는 이 모듈화 시스템이 많이 돼 있습니다. 지금 아파트 많이 가셨다 그랬잖아요. 그죠? 좀 있으면 이제 그 단독주택이나 전원주택 조금 이렇게 소형화되고 이런 쪽으로 어떤 자연 친화적으로 가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어떻게 조금 더 쉽게 건축하고 경제성이 있는가? 이 모듈러 주택입니다. 모듈러. 이런 부분의 시장이 상당히 클 것이다라는 부분입니다. 다음은 저희가 업계 현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계 현황은 제가 크게 기존 제품군, 신규 제품군, 어떻게 보면 원가 경쟁력 있는 원재료, 수직 계열화 측면, 그다음에 해외 진출, 시장의 확장 측면 이렇게 해서 저희가 저희 SY 대비 ABC사로 구분해 봤습니다. ABC사는 저희 바로 후순위 업체부터 순위별로 자른 겁니다. 지금 이제 EPS 같은 경우 한 업체 수가 한 100여 개가 난립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범용적으로 많이 쓰이는 거죠. 그다음에 그라솔이나 폴리우레탄 요게 공이 한 3, 4 정도가 같이 공유를 하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신규 제품군, 알루미늄 복합 패널이나 데코레이션 구조형 패널 모듈러 하우스 이런 부분도 저희는 다 준비가 완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속 성장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가 라인업을 구축을 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원가 경쟁력 내재화, 원재료 투입에 대한 부분을 내재화시켜서 수익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이제 EPS 발폭이라든가 컬러 코팅 라인, 그 다음에 브랜딩할 수 있는 설비 이런 것도 다 준비가 되어 있지만 타사는 아직 안 돼 있고요. 특이하게 이제 B사가 이제 컬러 코팅 라인이 있지만 이 부분이 어느 정도의 어떤 생산의 능력이 있고 시장에 판매하는 양이 있어야 이 부분은 조금 경제성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그 규모의 경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설비 투자가 상당한 금액이 들어가기 때문에. 근데 여기는 알기로는 아직 그거에 어떤 그 미치지 못하는 거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이 뭐 옆에 보시면 나올 겁니다. 이런 걸 잠깐 저희 이제 회사랑 좀 숫자로 좀 확인해 보면 저희가 14년도에 한 2,400억 정도의 매출을 했습니다. 바로 후순위부터 보면 후순위가 800억. 그러니까 그 후순위 보면 600억에서 800억 규모의 어떤 그 후순위 업체가 뒤에 있는 부분이고요. 라인 수도 보면 저희가 18개지만 타사는 한 6개 정도. 그다음에 생산 캐파도 저희는 한 2,200 제곱미터 스퀘어미터 정도가 되는데 타사 같은 경우는 한 5, 600 정도가 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차이가 많으냐 아니냐라고 했을 때 보면 이게 파란 점들이 저희가 전국적인 경기권, 뭐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 이렇게 전국적으로 수요가들한테 근접거리에서 제공할 수 있는 생산 기반 시설이 다 돼 있다. 영업 유통망이 돼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런 쪽에서 보면 업계 현황을 말씀드렸던 숫자에 대한 개념을 같이 매칭시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어떤 시장의 환경 이런 부분인데 어떻게 핵심 경쟁력을 갖고 갈 것이냐, 어떤 포지셔닝 어떻게 준비해 왔는가, 지금이 어떤 상태인가라는 것을 말씀드려 보면 첫째로는 최대 구매의 어떤 생산 기반 시설, 영업망이 구축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일단 부피를 먼저 생각해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런 부분 쪽에서 보면 이 부분이 경쟁력이 시장 점유율을 증가시킬 수 있는, 시장을 확장시킬 수 있는 강점이라는 부분이죠. 그런 부분이 저희는 다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로는 원재료에서 제품까지 이르긴 어떤 원재료 내재화, 수직 계열화 시스템을 다 완비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이 결국 이 부분은 원가 경쟁력을 확보하고 그에 따라서 제품 대응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저희의 강점이 아닐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기업이 기존 것만 가지고 먹고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떤 미래 성장성인데 저희는 그 부분에서 전 제품을 라인업을 완비를 했습니다. 이거는 결국은 사업 영역을 확대할 수 있는 가능한 제품 그런 거로 형성이 됐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어떤 기반을 마련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국내 시장이 암만 크다 해도 어떤 한계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해외 시장, 글로벌 시장으로 가자. 우리 여기서의 어떤 MSC 1위 기업이지만 해외 시장을 더 크게 보고 가자라고 해서 저희가 동남아 시장에 베트남하고 인도네시아에 저희가 진출을 했습니다. 그러므로서 어떤 지속적인 성장 동력을 저희가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자본시장의 업계 유일하게 최초로 지금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이 저희가 보면 브랜드 제고, 인지도 제고에 따라서 시장 지배력을 더 강화시킬 수 있는 큰 힘이다라는 거죠. 이건 결국은 투자자 여러분께서 저희한테 동력을 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서 저희를 바라봤을 때 암만 그래도 뭐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어떤 경쟁력이 있을까? 지속 성장 가능할 것이 있는가? 수익성인가? 안정성인가? 이런 부분 다 고려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한번 판단해 볼 수 있는 저희의 어떤 그 강점, 핵심 경쟁력 이런 거 확보할 수 있는 네 가지만 딱 요약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우호적인 시장 환경입니다. 이거는 건축 규제 강화, 어떤 건축의 어떤 패러다임 변화, 여기에 시장이 변화하고 있답니다. 이게 왜 저희한테 강점이 될 수 있는가는 제가 뒤에서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저희가 1시간 내에 언제든지 수요가들한테 공급 가능한 생산 기반 시설, 영업 유통망이 확보되어 있고 또 어떤 재료의 어떤 내재화, 수직 계열화 시스템이 되어 있어서 나름대로 수익성을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쪽에서 우리가 종합적인 경쟁력이 확보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저희가 시장 점유율 MS 1위라는 겁니다. 이 부분은 결국 시장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다는 겁니다. 시장 지배력을. 결국은 기업을 시장을 선도하고 리딩할 수 있는 지배력이 있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의 큰 강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뭐 두 가지, 한 가지, 여러 가지, 저희는 두 가지를 다 택했습니다. 하나는 시장적인 면, 새로운 시장. 또 하나는 신규 사업군, 어떤 제품에 대한 부분. 이걸 다 준비를, 다 완비를 했습니다. 이런 쪽에 어떤 저희의 경쟁력이 있다라는 부분,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부분이다. 또 강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외부적인 우호적인 시장 환경이 어떻길래 저희한테 그 강점이 될 수 있을까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들 예전에 보면 저희 스티로폼 같은 경우는 이제 저가고 좀 단열도 되지만 그런 걸 많이 사용했을 거예요. 어떤 규제라는 게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기능도 좋고 단열도 잘 되고 또 아름답기도 해야 되고요. 이런 부분이 때 수요가 고객 눈높이가 높아졌습니다. 이게 눈높이가 높아진 것뿐만 아니고 정부에서도 화재 안전, 에너지 절감, 저번에 뭐 며칠 전에 기후변화 있었습니까? 이런 거가 다 에너지 절감입니다. 이런 부분 쪽에서 정부가 강하게 규제를 시작했어요. 그게 11년도 처음에 단열 기준 30% 강화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15년 9월에 추가적으로 25%를 강화한다고 행정예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16년 내년부터 이걸 시행을 합니다. 더불어서 화재 확산, 지금 보면 이제 저희가 이 공간에서도 화재가 나면 저 옆방에도 전이가 될 거 아닙니까? 여기에 유독가스가 다 있지만 조금이라도 좀 지연시키자 해서 화재 확산 방지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요거는 올해 처음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내년 1월부터 시행합니다. 저기가 옆에 버티고 있는 칸막이가 아니면 건축 외장재 내장재가 얇으면 불에 빨리 전이가 옆으로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을 옛날에 컬러 강판을 0.3에서 0.35 쓰던 거를 0.5 이상을 써라. 이걸 아예 강제화 시켰습니다. 신설된 겁니다. 이렇게 시장에서는 이런 부분의 안정성, 기능성에 대한 부분을 강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화재에 대한 부분, 난연제를 의무적으로 사용해라. 몇 평 정도 이상은 증축 시 사용을 해라라고 해서 15년 5월에 발표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외부적인 시장이라는 게 크게 변화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거는 결국은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죠. 시장의 경쟁력이 있어야 되고 품질의 경쟁력, 가격 경쟁력 이런 거를 확보한 선도기업 중심으로 시장이 개편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덜했지만 내년부터는 아주 급격하게 변화할 겁니다. 이 부분은 결국은 그런 쪽의 선도기업이 중심이 바뀌기 때문에 SY는 MS 1위 기업으로서 최대 수혜 대상이 되는 외부의 환경 요인이 조성이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전국적인 생산 설비 기반 구축이고 영업망이 구축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일단 부피 계속 나오지만 저희가 다 전국적인 거점 확보를 다 해놨습니다. 다. 그럼 왜 다른 사람 못했을까? 이렇게 이제 궁금해하실 수가 있어요. 저희가 먼저 다 점유를 했습니다. 새로 가기에는 그 사람들이 하기에는 그 규모에 확장을 시키면 결국은 그 원가 이런 부분이 부담이 될 텐데 내재화를 시켜야 되거든요. 그 결국은 규모의 경제가 필요해요. 근데 저희는 그게 다 지금 돼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수요가들한테 외형 성장할 수 있는 큰 기반이 된다라는 부분이 여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고객들도 물류비를 적게 들이면서 내가 원하는 거를 공급받을 수 있다. 이게 저희 큰 강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저희가 확고한 시장주의를 확보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패널 시장에서. 패널 시장에 보면 범용적으로 쓰이는 EPS, 스티로폼 요거를 한 14% 정도 됩니다. 저희가 점유가. 이게 워낙 아까 업체에 보면 난립해고 있는 시장이에요. 여기에 저희가 조금 기능이 있고 조금 더 고급화되어 있는 게 폴리우레탄 그라스 패널. 여기 한 24%에서 27%가량 저희가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인데 이게 아까 좀 전에 규제 강화 바뀌고 있다 그랬죠. 결국은 이 두 개 제품 위에 그라스나 폴리우레탄 쪽에 시장이 수요 확대될 수 있는 제품군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 부분은 분명히 조금은 감소될 여지가 있겠죠. 그래서 저희가 여태까지 2010년부터 14년까지 MS 추이를 보면 저희가 8.5%의 시장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4년에 16.4%. 이 전체 시장의 1조 시장에서. 근데 저희는 제품별로도 차이 있겠지만 이런 MS의 어떤 위치를 가지고 있다. 패널 시장에서 결국은 독보적인 위치, 포지션을 확보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시장에서. 저희 입장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외적인 부분이 아닌 어떤 뭐 투자자들의 어떤 수익성, 안정성에 대한 부분이 이제 결부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요. 경쟁력이 있어야 저희가 조금 소비자들한테 저렴하게 주시면서도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저희 내부적으로 찾았습니다. 그게 수직 계열화, 원재료의 내재화라는 겁니다. 저희가 컬러 강판이라는 것을 패널에 투입을 하는데 저희는 GI 강판을 포스코로부터 사서 저희가 공정에서 페인트 도장을 해서 컬러 강판을 생산합니다. 이 제품을 갖다 저희가 패널 제품에 투입을 하는데 이 제품을 구매하려고 그러면 컬러 강판을 외부에서 그거 대비 저희가 5.1% 저렴하게 저희가 자체적으로 생산이 가능합니다. 또 하나는 EPS 보드도 저희가 조달하기 위해서는 물류비가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가 자체적으로 원료를 사다가 발포를 해서 보드화 만들어서 저희가 패널 제품에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제품 매출 중에 난연 EPS 패널이 한 31%가량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난연 구매를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구매가 대비 24%야. 이 정도 구매가 대비 저렴하게 생산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폴리우레탄, 난연제 이런 부분도 원료를 사다가 저기 배합을 해서 브랜딩을 해서 저희가 패널 제품에 투입을 했습니다. 이런 경우도 8.3에서 10%가량 구매가 대비 저렴한 거로 생산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인하율 요 부분은 구매가에 대비라는 부분인데 이렇게 생산을 했던 제품을 판매를 할 경우에 판매가 대비 어느 정도의 원가 세이브를 하나 보면 1.6%라는 거죠. 매출액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1.6%라는 부분은 작아 보이지만 이게 어마어마한 금액이 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저희는 이런 부분 때문에 어떤 신규 사업에 대한 부분, 사업 영역 확장하는 부분에 어떤 기반이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희는 지속 성장할 수 있는 성장 동력을 확보하자. 그래서 두 가지. 약간 시장적인 측면, 또 보면 새로운 제품에 대한 측면, 요건데, 새로운 제품에 대한 측면을 제가 설명을 드리면, 타사는 많이 준비가 안 되지만 저희는 되있다 그랬죠. 저희는, 구조형 패널, 요걸로 모듈러 하우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듈러 하우스 보면 흔히들 이제 차에 이렇게 트럭에 막 싣고 다니는 조립식 주택을 보셨을 거예요. 이제 그거랑은 차이가 납니다. 그거는 이제 강판으로 해서 이렇게 넣었던 부분인데, 그거를 이제 유닛 방식이라 그래서 자체 공장에서 일부 조립을 해서 가지고 가는 건 저희는 패널라이즈 방식, 패널화되어 있다. 저렇게 모듈화되어 있는 거 하나씩 차에 실어가서 현장에서 바로 설치 가공만. 그다음에 친환경 목재로 구조형 밖에 외판에 OSP 합판을 넣어서 단일질을 넣어서 만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얼마 전에 북한의 결핵 요양소 유진벨 재단에서 거기서 이제 치료소로 요양소를 짓고 있는데 미국 걸 쓰다가 저희 거의 어떤 경제성, 그다음에 시공성, 재활용성 이런 거 좋아서 저희가 15년에 공급을 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네팔 보건소 이제 보건소 건축이 있는데 저희가 우선 단독 협상자로 다 선정이 됐습니다. 타사와 같이 경쟁을 했지만 아예 우선 협상자가 아니고 단독 선정이 돼서 이것도 아마 내년에 매출 부분 쪽으로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대형 이벤트 같은 경우 평창 올림픽 같은 경우에 저희가 공급을 추진하자 해가지고 준비를 해서 같이 했습니다. 그 결과 2주 전에 저희가 위원회로부터 좋은 결과를 통보받았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가 가능한 부분에 어떤 시연할 수 있는 매출 쪽에 한 부분으로 자리매갈 예정입니다. 사실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이제 새로운 성장 동력인데 요거를 또 추가적으로 확대해 보면 이제 유엔이나 난민들 있죠. 요게 이제 빨리빨리 재난일 때 구호물자로 저희가 공급을 할 수 있는 이런 제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난민촌에 만들었다가 다른 데 또 이동해서 이제 해체해서 바로 재활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상당히 좀 유익한 어떤 제품으로 라인업이 되어 있다.
또 하나는 이제 상업용 건물에 좀 고층 건물에 보면 이제 하중 때문에 오시는데 알루미늄 복합 패널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다음 신미성도 좋고 외관도 좋고 디자인도 좋고 이런 부분인데 이런 쪽도 저희가 이제 준비를 완비를 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데코레이션 패널이라 해서 리모델링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이제 건축 외장재, 내장재로 같이 쓸 수 있게끔 겸해서 엠버도 들어가 있고요. 입체감도 들어가 있는 그런 형태의 제품으로 저희가 라인업을 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데크 플레이트. 아마 데크 플레이트는 시장에 나와 있기 때문에 아실 겁니다. 아마 상장사도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요거는 주력이 아니고 우리는 좀 패키지, 조금 추가의 어떤 서비스 개념 품목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저희가 상대하는 영업 상대의 어떤 수요가들이 건설사라는 거예요. 건설사는 철근도 사고 뭐 시멘트도 조달을 하고 뭐 마감재도 조달을 해서 건축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보면 저희가 마감재 영업을 하다 보니까 여기저기서는 저희가 이 부분도 같이 주면 좋겠다 해서 이제 새로운 부분 추가했는데 사실 여기에는 저희가 패키지로 같이 묶어서 좀 서비스 개념의 어떤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으로 주력이 아닌 어떤 추가적인 아이템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저희 제품군을 다 형성을 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저희가 성장 동력이 어떤 보면 시장적인 측면인데 시장적인 측면에 저희는 해외 시장, 글로벌 시장으로 나아가자. MS기가 국내에서만 한정되어 있는데 한계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분명히. 저희는 앞으로 무궁무진하게 글로벌로 가자 해서 저희가 해외 시장에 진출했습니다. 이게 2013년에 저희가 약 90만 불을 100% 지분 투자를 해서 그래서 투자를 해가지고 13년에 투자했지만 14년에 저희가 한 42억 가량 이제 매출을 시현했고요. 그 다음에 3Q 이게 H가 아니고 15년 3Q 기준이면 한 52억 정도 저희가 매출을 했습니다. 더불어서 영업이익 측면에도 보면 제가 4억에서 한 15억가량 이렇게 안정적으로 조기에 정착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가 이제 동남아 시장 거점을 좀 확보하기 위해서 인도네시아에도 진출을 했습니다. 올해 같은 투자를 해서 시장을 확장을 하자. 글로벌 시장의 넘버원으로 가자라는 게 저희가 큰 포부입니다. 그런데 시장에서 어떤 여러분들이 어떤 투자자의 어떤 그 격려가 있고 관심이 있으면 저희도 충분히 더 대한민국을 넘어서 세계 시장에서 나갈 수 있는 동력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제 패널 시장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저희 업계의 화두, 그다음에 저희의 가지고 있는 경쟁력 이런 부분 가지고 미래 성장 가능한 부분에 대한 준비성 이런 부분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러면 저희가 15년까지 어떻게 경영을 해왔는지, 그다음에 최근에 어떻게 변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이제 매출 부분입니다. 매출 부분에 보시면 저희가 14년에 한 2,400억의 매출을 했습니다. 11년에 한 1,000억 대비해서 연평균 한 32% 성장을 했습니다. 연평균 32% 정도면 급성장이 상당히 큰 기여를 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연계를 보시면 앞에 페이지 아까 그 저희 성장 과정에 2009년부터 저희가 생산 거점 영업만 구축했다라는 부분이죠. 저희가 그렇게 수요 시장에 새로운 시장에 확장했던 부분이 여기 어떤 매출에 대한 성장 과정에 연결로 해서 이런 나온 수치입니다. 올해 3Q 기준 보면 한 1,800억으로서 전년 연간 대비 실적은 78.2%, 전년 동기 대비로는 한 11% 저희가 나타난 수치입니다. 앞으로는 지금 저희가 다 구축이 돼 있기 때문에 성장에 대한 부분은 똑같이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 여지가 많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수익적인 부분입니다. 저희가 수익적인 부분에서 수직계열화 내재화 시장 구축을 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저희가 14년도 보면 한 약 90억 정도의 영업이 연결로 발생을 했습니다. 44억 대비 저희가 약 25%가량 연평균 영업이익을 창출을 했습니다. 올해 3Q 기준 보면 104억으로 전년 연간 90억 대비 초과 달성을 했습니다. 벌써 연간 거를 115%. 전년 동기 대비로 보면 한 101%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수익성이 좋아졌는가라고 이제 제가 찾아보고 봤더니 매출 원가라 보니 감소가 된 거죠. 13년에 93%가량이 매출 원가인데 지금은 87%.
따라서 이제 그거에 따라서 수반되는 영업이익률이 뭐 5.6, 그다음에 3주 기준 이익률이 한 2.7% 이렇게 지금 향상이 됐습니다. 그러면 매출호 효과가 급격하게 이렇게 좀 개선이 된 게 뭔가 내재화 시켰다라는 부분이죠. 근데 저희가 2013년에 사실은 수익 계획을 구비를 완비를 했습니다. 13년 말에 저희가 그 제품에 투입되는 70에서 75% 소진되는 컬러 강판을 그때 설비 투자를 완료해서 14년도에 시운전이나 좀 안정화 시기, 그래서 그게 좀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그때는 일부 원가가 반영돼 있고요. 지금은 24시간 다 돌아가면서 이제 그게 다 100% 반영이 됨으로써 저희가 지금 15년도 3Q에 원가율이 많이 다운돼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은 어떤 일회성 이벤트가 아닌 기반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계속 이 수준 이상으로 저희가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라는 부분이고요. 투자 설명서에서도 있겠지만 향후에 저희가 투자하는 부분이 벌써 올해 다 완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재화 시키는 부분도 지금 저희가 코일에 같은 경우는 저희가 10,000톤 정도 소비를 하면 월 저희가 한 6,000톤 정도의 생산해서 공급할 수 있는 능력뿐이 안 돼요. 내재화율이 60%뿐이 안 된다는 얘기죠, 저희가 아직. 그러면 원가를 더 세이브할 수 있는 요소가 더 뭘까? 그래서 저희가 증설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본도 다 투자를 했고요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운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 쪽에서는 경쟁력이 더 좋을 수 있는 수익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 있다라고 저희가 말씀드리고 있고요. 여담으로 저희가 이제 이만큼 매출도 있고 근데 어느 정도냐라는 양이 감이 안 올 거예요. 여의도 면적이 한 290만 한 스퀘어미터 겁니다. 저희가 연간 작년에 했던 게 1200만 스퀘어미터. 그러니까 결국은 여의도 면적의 4배를 생산해서 수요가들한테 공급을 했다라는 거죠. 양이 이제 그 정도라는 부분이고 그거에 따라서 나름대로 수익을 창출했던 부분이 어떤 수익적인 부분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어떤 전체적인 기업 설명, 그다음에 매출이나 수익적인 측면을 말씀드렸습니다.